안녕하세요. 더 나은 삶입니다. IT 기술과 스마트폰이 결합하자 수많은 혁신들이 만들어졌고 세상은 크게 바뀌었습니다. 그런 혁신 중 하나가 바로 우버인데요. 우리나라에선 비록 정착에 실패했지만 해외여행을 통해 다들 한 번씩 이용해 보셨을 것입니다. 스마트폰으로 우버를 호출하면 근처에 있는 우버 드라이버가 호출을 받고 달려옵니다. 우버는 운전자와 사용자를 이어주고 이 둘 사이에서 수수료를 받는 기업이죠. 스마트폰에서 앱만 깔면 누구나 쉽게 차량을 호출할 수 있고 스마트폰만 있다면 누구나 차량을 등록한 후 우버 드라이버가 될 수 있습니다. 스마트폰 세상이 열린 후 가장 대단했던 기업 우버는 그야말로 승승장구합니다. 하지만 이 엄청난 기업을 탄생시킨 창업자 트래비스 켈러닉은 창업한 지 10년도 안 되어 자신이 만든 회사로부터 쫓겨나고 마는데요. 책 슈퍼 펌프드는 우버의 창업주 트래비스 켈러닉의 퇴출을 최초로 보도한 뉴욕타임즈 IT 전문 기자 마이크 아이작이 쓴 책으로 우버의 민낯을 생생하게 보여주는 책입니다. 우버라는 기업을 탄생시킨 배경부터 그들이 승리할 수 있었던 이유, 불미스러운 사건들로 창업자가 회사에서 쫓겨나게 된 자세한 내막을 다루는데요. 우리는 기업의 화려한 면모만을 접하지만 기업 안에서는 피비린내 나는 전쟁의 연속입니다. 경쟁사를 죽이기 위한 야비한 전략, 투자자와 창업자 간의 알력 다툼, 직원들의 폭로, 전 여친의 뒤통수 등 돈이 몰리는 곳에는 언제나처럼 개싸움이 펼쳐지는데요. 우버의 창업자 트래비스 켈러닉은 1976년생으로 평범한 중산층 가정에서 태어난 인물이었습니다. 그의 첫 사업은 대학 시절 만든 파일 검색 사이트 스카워였습니다. 그는 작은 문제로 외부 투자를 받기로 했지만 투자자에게 크게 데이고 맙니다. 투자 협상을 진행하면서 협상 마무리 전에는 다른 투자를 받을 수 없는 추가 제한 금지 조항을 맺은 게 화근이었죠. 투자자는 시간 끌기를 시전했고 온갖 청구서가 몰려오면서 궁지에 몰리게 된 켈러닉은 헐값에 지분 절반 이상을 팔게 되고 경영권도 상실합니다. 이후 저작권 문제로 사이트가 문제되었고 켈러닉은 모든 책임을 떠안고 첫 창업은 실패합니다. 그러나 그는 깨닫습니다. 투자자들은 처음엔 웃으며 접근해오지만 상황이 변하면 늑대가 된다는 사실을 말이죠. 2001년 닷컴 버블이 무너질 무렵 켈러닉은 두 번째 사업을 시작합니다. 이번 사업은 레드스우시란 회사였는데 파일 전송 시스템이었습니다. 다만 다른 점은 미디어 저작권자와 직접 계약을 맺고 비디오와 음악을 고객들의 컴퓨터에 유료로 전송해주는 비즈니스였습니다. 그는 어려운 환경 속에서 꾸역꾸역 6년을 버팁니다. 그리고 2007년 경쟁사의 회사를 매각하는 데 성공하죠. 그렇게 그는 200만 달러를 손에 쥐면서 부자 대열에 오르고 경제적 자유를 얻습니다. 2007년 미국은 서브프라임 사태로 경제 위기에 직면했고 아이폰이 세상에 나온 해였죠. 당시 스마트폰 앱은 최고의 블루오션이 됩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실리콘밸리가 들뜨기 시작하는데요. 당시 켈러닉은 신생 스타트업에 자문을 해주고 그 대가로 소액으로 지분을 확보하는 엔젤 투자를 하면서 한량처럼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실리콘밸리의 또 다른 사업가 캠프와 함께 우버를 창업하게 되는데요. 샌프란시스코에서는 돈이 아무리 많아도 택시 잡기가 너무 힘들었는데 위치 추적이 되는 스마트폰으로 위치 추적이 되는 택시를 타면 대박 편할 것이라는 캠프의 아이디어에서 시작된 것이었죠. 그리고 추진력 좋고 열정적이었던 켈러닉이 CEO로 나섭니다. 처음 우버의 전략은 운전기사를 확보하는 것이었습니다. 리무진 기사들에게 접근해 우버 앱이 깔려있는 아이폰을 무료로 나눠주는 방식의 영업 전략을 씁니다. 편리한 서비스 덕분에 입소문이 나고 사람들은 호평합니다. 우버 택시는 어디에 있든 정확한 위치로 택시가 오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었고 택시는 깨끗했으며 결제 역시 간편했습니다. 좋은 아이디어 그리고 켈러닉의 열정은 유명 벤처 캐피탈들의 투자를 불러왔습니다. 켈러닉은 과거 경험상 투자자들에게 많은 권한을 넘겨주면 위기가 올 때 개털이 된다는 걸 과거 창업 과정에서 배웠습니다. 그는 회사에 대한 통제권을 갖기 위해 차등 의결권 제도를 활용합니다. 일반적으로 주식 한 주는 한 표의 의결권을 갖는 것인데 차등 의결권 제도를 활용하면 주식 한 주당 10표의 의결권을 갖는 특별한 주식을 발행할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해 회사의 소유권은 10%만 갖고 있더라도 주주총회에서의 의결권은 50% 이상 행사할 수 있는 개념입니다. 아무쪼록 켈러닉은 우버에서의 절대 권력을 확보한 후 사업을 힘차게 진행합니다. 켈러닉은 꿈과 야심이 많은 젊은 인재 위주로 채용합니다. 그리고 직원들에게 많은 권한을 위임하였습니다. 성공을 위해 열정을 다하고 좋은 결과를 내기 위해 물불 가리지 않는 직원들이 조직 내에서 인정받고 그에 상응한 보상도 받았습니다.
이들은 밤낮 없이 일했고 그렇게 우버는 도시 하나하나를 접수해 나갑니다. 우버는 스마트폰 시대가 열린 이후 최고의 기업이 되었고 MBA 출신들이 가장 가고 싶어하는 회사 중 하나가 됩니다. 젊고 패기 넘치고 성공지향적 분위기였습니다. 그들은 승승장구하며 전 세계로 뻗어나갑니다. 전 세계에 우버가 널리 퍼지고 있던 어느 날 우버에서 잡음이 들리기 시작합니다. 때는 2016년 11월 도널드 트럼프가 대통령에 당선되면서였죠. 실리콘밸리는 전통적으로 민주당을 지지합니다. 우버 역시 힐러리 쪽에 줄을 댔죠. 하지만 대통령은 트럼프의 차지였고 켈러닉은 곧바로 노선을 바꿔 트럼프 행정부의 경제자문위원을 맡습니다. 트럼프를 싫어하는 수많은 유저들은 우버에 계정 삭제를 요청하며 우버가 힘없는 택시기사들의 직업을 빼앗고 떼돈을 벌고 있다며 비난합니다. 그리고 딜리트 우버 해시태그 운동을 전개합니다. 우버는 갑자기 몰려온 계정 삭제 요청에 곤혹을 치르고 기업 이미지에 타격을 입습니다. 얼마 안 지나 우버에서 1년 정도 일하다 퇴사한 수전 파울러라는 여성 엔지니어는 폭로글을 자신의 블로그에 씁니다. 우버에서 직속 상사에게 성추행을 당했다는 사실과 이를 인사팀에 신고했는데도 아무런 조치가 없었다는 내용이었죠. 이 폭로는 끊임없이 공유되며 이슈화되면서 다른 직원들의 폭로를 유발시켰고 수년간 억눌렸던 불만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분위기는 바뀌었습니다. 예전에는 우버에서 일하면 실리콘밸리 최고의 기업에서 일한다는 선망의 대상이었지만 이제는 왜 그딴 데서 일하냐는 비아냥을 받게 됩니다. 또 켈러닉과 2년간 교제했던 전 여친인 가비 홀즈워츠는 충격적인 제보를 하는데요. 서울 방문 당시 회사 임원들과 룸사롱에 방문했으며 그곳에서 자신을 포함해 다른 여성 직원도 있었음에도 여 종업원을 고르고 옆에 앉은 채 놀았다는 것이었죠. 이런 폭로는 우버의 기업 문화가 어떠했는지를 적나라하게 보여줍니다. 악재는 계속 터져나옵니다. 켈러닉이 우버 서비스를 이용하며 운전기사와 말다툼이 있었고 운전기사에게 막말을 한 동영상이 유포되기도 합니다. 여러 루머와 의혹들로 인해 우버와 켈러닉의 이미지는 만신창이가 되었고 우버는 변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집니다. 이렇게 우버를 둘러싼 여론이 나빠지고 외부 감사가 단행됩니다. 그리고 각종 제보와 소송이 이어지며 보이지 않았던 경영상의 심각한 문제들이 수면으로 떠올랐는데요. 첫 번째 논란은 우버가 불법 프로그램을 사용해 사용자의 위치, 신용카드 정보 등 개인정보를 수집한 후 사용자가 경찰이라고 판단되면 호출이 취소하게끔 해 경찰의 단속을 피했다는 의혹이었습니다. 경찰이 단속을 위해 스마트폰으로 우버 앱을 키면 우버 차량은 한 대도 나타나지 않도록 앱을 조작한 것이었죠. 두 번째 논란은 구글의 자율주행차 기술을 우버가 통째로 빼돌렸다고 소송이 제기된 것이었습니다. 우버의 자율주행차 책임자인 레반도프스키는 구글 출신이었습니다. 그는 구글에서 자율주행차 사업의 책임자였는데 구글에 저장된 모든 자료를 가지고 나와 회사를 차린 것이었는데요. 이 회사를 우버가 인수하면서 한때 우버를 투자해준 구글에게 뒤통수를 날렸죠. 세 번째 논란은 경쟁자 리프트에 대한 지저분한 영업방이었습니다. 우버는 리프트를 치명적인 경쟁자로 인식하고 리프트의 기사들의 정보를 침해하고 불법 영업을 한다며 신고를 하기도 합니다. 본인들도 불법 영업을 하면서 말이죠. 거기다 켈러닉은 투자자들에게 리프트에 투자를 한다면 우버에는 투자할 수 없을 것이라며 으름장을 놓기도 하죠. 네 번째 논란은 불법 영업 및 여론 조작입니다. 켈러닉은 승객들에게 이런 편리한 서비스가 없어지면 극심한 불편을 겪을 것임을 각인시켰고 운전자들에겐 과태료가 나오면 전액 회사가 대신 지급하겠다고 약속을 합니다. 벌금은 그저 운영비의 일부로 바라봤고 대대적인 캠페인을 통해 대중의 분노를 자극하여 그 분노를 시의원과 선출직 공무원에게 쏟아내 우버에게 유리한 법안이 만들어지도록 조직적인 작업을 했습니다. 우버에서 나온 각종 악재들은 우버의 기업 가치에 심각한 영향을 미칩니다. 이에 투자자들은 켈러닉을 우버에서 몰아내기로 하죠. 이때 돈 냄새를 기가 막히게 맡는 거물 투자자 소프트뱅크의 손정희가 우버를 눈독 들입니다. 손정희는 우버에 10억 달러를 투자하고 나머지 90억 달러는 주식 공개 매입을 하기로 합니다. 그렇게 기존 우버의 주주들은 소프트뱅크에 지분을 넘기게 되었고 소프트뱅크는 우버의 최대 주주가 되면서 켈러닉은 우버에서 자취를 감추게 됩니다. 지금까지 책 슈퍼 펌프드와 함께 우버라는 거대 기업이 탄생한 배경과 숨겨진 이면들을 보면서 경영에 관한 진짜 지혜들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비윤리적으로 기업을 경영한 우버의 CEO는 회사에서 퇴출당했습니다. 이 퇴출이 과연 우리가 늘 염원하던 권선징악의 스토리일까요? 아님 경영자의 도덕성과 기업 윤리가 중요하다는 교과서에 나올 만한 이야기일까요? 제가 볼 땐 그저 투자자와 창업자 간의 주도권 싸움으로 보입니다. 캘러닉을 쫓아낸 장본인들은 바로 투자자들이었습니다. 캘러닉의 저급하지만 공격적인 행보로 제일 이득을 본 자들입니다. 과연 그들이 지난 7년 동안은 불법을 저지르는 걸 몰랐을 리 있겠습니까? 합법이든 불법이든 물불 안 가리고 밀어붙이는 일에는 캘러닉이 제격이었기에 투자를 했던 것이었죠. 어제까지는 동업자였지만 앞으로 별 도움이 안 돼 보였기에 단칼에 창업자를 내쳐버린 것입니다.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캘러닉이 IPO에도 별 관심이 없고 10배씩이나 되는 차등 의결권을 꼭 쥐고 경영권을 장악한 그가 아주 꼴보기 싫었을 것입니다. 캘러닉이 약점을 드러내면서 여론이 그에게 등을 돌리기 시작하니 투자자들은 캘러닉을 쫓아냅니다. 그리고 2019년 우버는 IPO에 성공하며 투자자들은 성공적인 엑싯으로 잭팟을 터뜨리게 되죠. 이후 2020년 9월 현재 상장 후 우버의 주가 흐름은 별로 좋지 않습니다. 캘러닉은 우버 지분의 대부분을 이미 처분한 상황이고요. 공유 주방이라는 아이템으로 새 사업을 시작했다고 합니다. 이상 더나은 삶이었습니다.